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 나눔입니다. 이 시간에는 파이썬 코드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학습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는 손글씨 데이터로서 mlist 파일들이 되겠고요. 터치 비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면 해당 학습용 데이터, 손글씨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임포트가 완료되었고요. 한 번에 학습에 사용되는 배치 사이즈는 128, 128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게 되겠고요. 전체 데이터는 총 5회에 걸쳐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포크에 5를 할당을 하였습니다. 이미지는 가로 픽셀, 세로 픽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구성하고 있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다가 입력하기 위해 가지고는 2차원이죠. 2차원의 28 바이 28 가로 곱하기 세로의 데이터를 일렬로 쭉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미지 저장한 함수도 정의를 했고요.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학습용 데이터와 그다음에 검증용 데이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운받은 데이터의 첫 번째 배치 파일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글씨 데이터 128개의 이미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어떻게 구현할지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도 기본적으로 오토 인코더이기 때문에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클래스가 처음으로 객체로 생성되면은 이닛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력은 784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히든 레이어는 400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는 총 40개, 20개가 아니고 20 곱하기 2개가 총 40개가 존재를 합니다. 이 중에 20개는 평균으로 쓰이게 되겠고요. 나머지 20개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값으로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780개의 노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이게 총 784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는 히든 레이어에는 400개의 노드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784개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히든 레이어도 400개 전부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건 전부 다 서로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가중치들이 쭉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중치 개수는 일단 여기에만 784 곱하기 400개의 가중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는 40개입니다. 총 20개가 아니고 40개 해서 40개의 노드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400개의 노드와 40개가 서로 풀리 커넥티드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가중치가 400 곱하기 40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40개, 여기 40개에서 20개의 평균과 20개의 표준 편차에서 이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겠고요. 각각에서 하나의 값씩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랜덤하게. 그러면은 총 20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20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디코더에서는 이 20개를 받아서 400개의 중간 히든 레이어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도 다시 풀리 커넥티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중치는 20 곱하기 4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0개는 다시 784개로 바뀌게 되겠죠. 원래 이미지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784개의 노드 숫자로 풀리 커넥티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도 가중치 개수는 400 곱하기 78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요거를 28 by 28로 바꾸게 되면 이미지가 되겠죠. 이런 구조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다른 인코더랑 구분해 주는 부분은 바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그래프를 이 분포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인코더를 통과한 40개의 값에서 20개는 평균, 20개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값이 되는데요. 그 여기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값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로그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로그 시그마 제곱의 값이 바로 나머지 20개가 되는데요. 이 시그마 제곱이 바로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로그 베리언스라고 하고 이게 보여주시는 로그 베리언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인코더 쪽을 통해서 784개의 데이터는 20개의 평균값, 그 다음에 20개의 로그 베리언스 값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평균값과 그 다음에 로그 베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죠.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평균과 그 다음에 로그 베리언스로부터 값을 랜덤한 값을 추출해서 20개의 랜덤한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에 넣어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랜덤한 샘플을 추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G값 그러니까 뽑아낸 이 20개의 값이 랜덤한 값이 돼서 음, 오차 역전파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 평균과 로그 베리언스는 고정을 시키고요. 고정을 시키고 대신 랜덤한 값이 여기에 정규 분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파라미터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B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데서 랜덤하게 값을 추출을 해서 그 값을 여기에 연산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모양이 나도록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정규 분포를 이룬 똑같은 구조를 갖는데 구성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거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리파라미터제이션은 수식으로는 왼쪽에는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라면은 오른쪽은 실제로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값을 고정을 하고요. 아예 고정값을 평균을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분산에다가 랜덤한 값을 이제 곱해주고 더해주게 되면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식이 네,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살짝 걸치네요. 먼저 이 부분이 로그 베리언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름도 로그 베리언스고 수식을 쓰면 결국 로그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의미는 로그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이 값에서 지금 표준 편차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시그마를 뽑아내면 됩니다. 시그마를 뽑아내야 되는데 시그마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식이 필요합니다.
이 식의 의미는 먼저 이 값에다가 0.5를 곱한다라는 거죠. 0.5를 곱하는 거는 바깥에서 0.5인데 이 값이 만약에 로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0.5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0.5 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0.5를 멀티플라이 곱한다라는 거죠. 곱한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로그에 집어넣게 되면 지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로그 베리언스 다시 쓰면 로그의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요 시그마가 요 2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의 시그마만 남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음, 자연 로그의 상수로 익스포넨셜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음, 2의 로그 시그마 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와 로그는 다 없어지고 시그마만 이렇게 남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그리고 엡실론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엡실론 값은 표준 정규분법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값에서 랜덤하게 값을 뽑아서 여기에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뒤에 뮤점 사이즈 평균의 개수는 지금 20개죠. 20개입니다. 20개의 평균값이 들어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치 사이즈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8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20개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뮤점 사이즈는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 에스테릭이 붙게 되면 괄호가 없어지면서 128과 20이 그냥 요 랜덤 n의 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128, 20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표준 전기 분포에서 값을 추출하되 구조는 120 20개의 랜덤 값 텐서를 128개 만드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값은 평균에다가 더하기 표준 편차, 직전에 그렸던 표준 편차, 그다음에 곱하기 방금 증가한 엡실론 값을 구하게 되면 리파라미터자이션을 통해서 나온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워드 함수는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클래스를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객체에 인자를 전달해서 막 참수 쓰듯이 호출을 하게 되면 VA죠. VA를 객체로 만든 여기에 이제 함수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forward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불리게 되면 아래에 있는 식이 수행이 되게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인코더를 통하고요. 784개의 데이터가 결국 40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40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40개로 들어가면은 요 토치점 청크에 의해 가지고서 20개씩 20개씩 나눠지게 되겠고요.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로그 베리언스 평균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럼 저희가 직전에 살펴봤었던 리파라미타이제이션 트릭에 의해 가지고서 값이 20개, 20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20개의 값을 디코더에 넣어주면은 디코더에서 최종적으로 784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고, 이거를 28바이 28로 나누면은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리션 오토인코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차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격체를 여기 위에서도 아직 실행을 안 했네요.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음, 사실은 지금 레이어가 지금 인풋 레이어,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 그다음에 마지막에 레이티드 스페이스 이렇게 두 개라고 해야 되나요? 세 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코드를 돌려보면은 성능이 생각만큼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은닉층을 추가를 하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중간에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고요. 자, 여기 다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그냥 여기를 그냥 카피해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C에서 네,
인풋과 아웃풋을 줘야 되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 구조는 아까는 784,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40, 예, 그 다음에 이제 20개로 바뀌고요. 20개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또 400, 그 다음에 784로 이렇게 바뀌는 구조였었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400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은 400 곱하기 400만큼의 가중치가 추가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 곱하기 400. 그래서 훨씬 더 성능이 더 좋아지고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개만 한 거는 이 코드를 실제로 돌려볼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네, 빼야겠습니다. 이거는 빼고요. 나중에 한번 따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객체 같이 한번 생성을 하고요. 네. 자, 옵티마이저, 애덤 방식을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 함수입니다. 손실 함수인데, 손실 함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해서요. 입력 값이 있고요. 입력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은닉층을 통하고 레이텐트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디코드를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인풋과 아웃풋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하고요. 이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구하는데 리컨 X라는 거는 아웃풋의 이미지가 되겠고요. 아웃풋의 이미지가 되겠고 X는 인풋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은 28 곱하기 28의 이미지죠. 28과 28, 28인데 각각 픽셀 단위로 한 픽셀 한 픽셀당 비교를 해가지고 오차를 찾아서 오차를 계산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앞부분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에러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에러는 네, 어, 정규 분포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KL 다이버전스이고요. 그 식은 이렇게 구워지는데 이 식은 아래 보신 것처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파이썬 코드로 옮기면 되고요. 그렇게 옮긴 코드가 예, 여기서 보시는 바로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요각하고 예, 요각식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뒤로 넘기면은 이제 뒤로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은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은 0.5로 되어 있고 시그마는 터치 썸으로 되어 있고요. 1이 예, 1 남아 있고 그다음에 로그 베리언스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베리언스가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로그 베리언스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을 제곱한 값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베리언스의 익스포넨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을 하면은 K 다이버전스 구할 수가 있고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손실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와 그다음 K 다이버전스 합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학습을 반복하는 게 바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훈련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4는 5이고요. F4는 5입니다. 다섯 번 데이터를 쓸 거고요. 그래서 먼저 28 by 20의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1차원으로 플래툰을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나와서
새로 생성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와 그다음에 원본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평균과 로그 베리언스를 넣어서 이 값이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도록 케일 다이버전스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값을 이렇게 또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손실 에러죠. 에러가 손실이 계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백 프로케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학습이 완료되었고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20개의 랜덤한 값이 필요하게 되겠죠. 일단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개수가 128개이기 때문에 128을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개의 값을 표준정규분포에서 뽑아가지고 어, 샘플에다가 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코더는 필요는 없고요. 디코더만 통과를 시키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학습용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죠. 별로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레이어 개수가 좀 적고요. 그래서 레이어를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은 지금은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계속 중간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 이제 700개 레이어가 있고요. 400개 레이어, 40개 레이어였는데 이게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은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네이버 블로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으셔서 콜랩에다가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수행을 해보시면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를 한번 직접 추가를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보다는 훨씬 깨끗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는 CPU에게서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하실 때 GPU, T4가 아닌 CPU를 쓰도록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CPU를 썼더라도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뭐 4분,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어,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좋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